최근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조선일보의 일면에 보면요. 정부 말 듣고 임대사업 돌아온 건 세금 지옥 이래가지고 8억으로 빌라 8채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70대책 이후에 투기꾼이라고 매년 세금 5천만 원을 내란다. 자, 이분이 국가의 말을 믿고 이런 사업에 뛰어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부분에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국가가 이런 걸 부추긴 것도 엄청나게 잘못이고요. 국가가 부추긴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래도 돈이 있다면 해야 될 일과 그래도 좀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다. 남한테 세를 받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 물론 한 채 정도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8채를 샀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이걸 조선일보가 일면에 부각시켜가지고 강조하는 부분이 이게 옳은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는 전세 대란 이어 정세 폭풍 온다. 매일경제는 전세 급감, 월세 시대 닥친다. 자, 보수 언론이 임대인을 부각시키고 있지. 지금 집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부각을 크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공급을 확대하라고 이야기하지, 정작 대다수의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패닉 바잉한다, 연끌 대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닉 바잉도 부모가 돈이 있고 지가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고, 영혼을 끌어모아 대출도 능력이 되고 받쳐줘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의 종부세만 아주 디테일하게 강조하고 있고, 일부 보수 유튜버들도 그런 사람 불러다가 강조하고 대담하고 또 그런 사람 집회를 생중계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을 보면 정권은 부동산 대책으로 태릉 골프장을 이렇게 내놓기로 했다. 그리고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라는, 그야말로 공급 확대를 요구해온 이 수구 세력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정책으로 끝나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정권은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한 거라고는 전세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부동산 높은 값에 계속 그냥 재벌 건설사들이 분양되도록 하고 재개발, 재건축 판 좀 활발하게 키우고, 그래서 부동산 붐을 일으켜라는, 그야말로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의 영합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 이 속에서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부동산 폭등의 가장 피해자들이고 가장 숫자가 많은 국민의, 수도권 주민의 절반 이상의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보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을 많이 가져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라는 사람이 많습니까? 집이 없어서 전 월세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이제 전세가 사라져서 월세로 다 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서민들의 고통은 왜 디테일하게 중계되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지금 한국의 좌우 기득권층이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 때리지 마라. 그리고 부동산을 높은 가격으로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 돈 벌 수 있도록, 투기꾼 돈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용적률 높이고 재개발, 재건축 허용해라. 그것밖에 더 있는 겁니까? 고통은 간데 없고요.
그야말로 이 투기를 더 활성화하고 이 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부담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윤준병이나 윤희숙의 발언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왜? 과거에 보수 진영에서도 비슷한 소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벌써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시절인 2013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최경환이가 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뒤에도 월세로 패러다임을 변환해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이 흐름 뒤에는 그가 재벌들하고 각별하게 친한 사이라서 특정 재벌들하고요. 그들을 이해를 대변하는 아예 재벌사들이 고액의 월세를 받아먹는 뉴스테이라는 아파트를 박근혜의 정책인 양 이렇게 발표하도록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설득했고 그러고 난 직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해가 가지 않는 뉴스테이를 강조하는 희한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뉴스 브리핑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은 2016년에 전세는 하나의 추억이 될 거다. 전세 종말론을 펴었는데 그해 1월 대국민 담화와 2월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아직도 전세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차피 전세 시장은 가는 거다. 금리가 올라갈 일도 없고 하니까 누가 전세를 하겠는가. 평생 전세 한번 살아보지 않은 박근혜가 국민들 앞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달 뒤 국정과제 세미나에서도 어차피 전세 시대는 이제 가게 되는 것이다. 전세는 하나의 옛날 추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뉴스테이를 강조했습니다. 전세 대안으로 재벌 건설사가 만드는 그야말로 이 임대 아파트를 강조한 겁니다. 근데 이건 국가의 정책도 아니고요. 박근혜의 대선 공약은 행복주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행복주택은 슬 사라지고 갑자기 재벌사들이 당시에만 해도 분양이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로 전환을 해서 이 임대 고급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월세가 몇백씩 했죠. 그걸 강조했습니다. 정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는 기가 찼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시장 예상치인 수도권 10만 가구를 웃도는 10만 플러스 알파를 발표했는데요. 자, 오늘 10시 반에 이제 이 서울청사에서 구체적인 주택 공급안을 발표하는데 거기에는 태릉 골프장 부지에다가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향상하겠다. 자, 여기에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지금 그간의 박원순 등의 불허 정책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용적률 향상을 통해 수도권의 10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 자, 그런 내용이 발표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총 20만 가구의 정책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공공 분양이나 임대주택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바람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은 오늘 몇 개를 발표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골프장을 풀어가지고 또 무슨 강남에 한국 어려운 부지를 풀어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공급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얼마를 공급하고 또 일부 서민이나 일부 신혼부부, 일부 청년들한테 약간의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이것은 은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런 정책 발표가 그 속에 들어간 소수에게는 혜택일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투기판을 열어 제끼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꾼들의 공급 확대 정책, 거기에 편성하는 지금 역할밖에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 정권이 이렇게 가져왔던 주택 공급에 대한 시각을 이제는 겉으로는 수도 이전이라는 걸 내걸고 실질적으로는 결국 재건축 재개발을 갖다가 완화하고 용적률을 갖다가 높이고 또 태릉 골프장 등 정부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부지들을 끌어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해주겠다. 공급 확대 정책으로 결국 가버린 거다. 이거는 얼마 전에 문재인이 결국 공급 확대 정책을 수용하고 일부가 세법 강화로 가게 되는 부분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문이 말했던 범주 하에서 공급 확대로 갔다. 그러니까 좌우가 합작을 해서 거의 같은 결론으로 도달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이에 실제로 벌어진 일은요, 서울에 지금 강북 아파트의 전세값이 평균 4억이 넘어버렸고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세값이 5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전세 사겠다 하면 그냥 5억은 기본이다라는 거고요. 이 5억을 주고도 구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고, 이제 집주인들이 앞장서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일보가요, 며칠 전에 집주인 160명한테 전세 임대하는 사람 134명을 골라내고 그 속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물었더니 90%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급격한 이 전세 소멸과 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전세 집주인들은 기존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된 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크게 올리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61.2%가 15% 이상, 그리고 15% 내가 5.2%, 10% 내가 10.4% 올리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아파트 이 전세가 상승률이 지금 기본으로 강남은 6.78%, 강북은 지금 한 2%대인데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지금 이제 10몇 프로씩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거주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상황이 지금 전세가 사라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월세 시대가 이제 왔다. 전세는 재계약이 많은데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면서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이제 곧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거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세가 지금 다 사라지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월세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월세가 떨어지겠습니까? 절대로 떨어지지 않지요. 자, 그래서 월세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는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월 비용이 1.6배로 늘어난다 라는 게 지금 평균적인 형태입니다. 상계 주공의 58평방미터짜리 전세는 지금 2억 2천이었는데 월세 80에 보증금 2천으로 가게 되면 전세 대출 이자보다 2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청년층은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월세 내면서 목돈을 언제 모으나,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때 결국 최대 2배 정도 높은 부담이 지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의 전세 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을 하겠다 하지만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것이 통제가 과연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통제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세 월세 전환을 현재 정부가 4%다. 자, 그래서 이 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전환율 4%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에 2천만 원의 월세를 내야 되고, 이걸 12달로 나누면 160만 원 조금 더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억짜리 전세를 이제 월세로 바꾸게 되면 16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전세 5억이요. 그러면 지금 5억을 갖다가 은행에 갖다 넣어 놓은들 그 이자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요. 대출 이자는 높지만 내가 5억을 은행에 넣어 놓는다고 1년 동안에 이자가 얼마나 올 거냐. 자, 그런데 지금 내가 한 달에 16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금 집주인에게 주게 된다면 내가 도대체 월 소득이 얼마가 있어야 이런 5억짜리 전세를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이 5억짜리 전세가 평균이라는 겁니다. 서울 평균이요. 그러니까 서울 평균 전세를 살라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60만 원이 넘는 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좀 기가 차지 않습니까? 결국 보수 언론은 지금 임대사업자의 고통만 정세를 한다고 부각시키고, 월세 사회로 가는 부분을 마치 비판하는 듯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최경환 박근혜가 이야기했던 월세 산다, 전세 끝났다라고 말한 부분에 비판도 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월세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지금 임대사업자나 종부세 내야 되는 사람들의 소수의 고통을 부각하는 부분에 10분의 1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문 정권은 오늘 발표한다라는 부동산 대책이 기껏해야 지금 수구 기득권이 이야기해왔던 공급을 확대해서 부동산 판돈을 늘려라 하는 부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서울 내 신규 주택을 13만 2천 채를 보급하겠다. 그러니까 10만 플러스 알파가 13만 2천 채입니다. 이게 태릉 등 한국의료원 등 신규 택지 개발해서 3만 3천 호, 용적률을 향상시켜서 2만 4천 호,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허가해서 5만 호, 정비구역 해제해서 2만 호, 공실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2천 호 등을 공급한다. 그리고 3040을 위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갖다가 새로 도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는 부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냥 몇 명에게만 혜택을 주는 척 하다가 허지부지 되고 끝나는 거죠.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이명박의 보금자리부터 시작해서 박근혜의 행복주택, 문정권의 3040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 확대, 문정권이 지금 4년 차입니다. 이제 끝나는 거 1년 조금 더 남은 정권이 언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정책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까? 결국은요, 국가적 주택 공급의 흉내를 조금 내버리고 끊는다는 거죠.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청년들의 이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 좌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는.